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6.3% 정도 오른 상태에서 하나오션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게 내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 나오는 게 내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죠, 여러분들. 어제 기준으로 내일이니까 오늘 이렇게 신고가 시원시원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한 영상입니까? 22시간 전에. 그러니까 9월 1일 날 어제 촬영한 영상인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제가 어제 촬영한 영상 짧게 한 5초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내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내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돌파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자마자 지금 40초 만에 이런 내용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원시원하게 돌파 흐름 나오는 신고가 가는 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시원하지는 않아요. 뭐 장대 양봉으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올라와준 구간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하나오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앞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고 또 빼버리는 이런 음봉 출현하면 어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뤄드리면서 뉴스를 동반하면서 지금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뉴스가 여러 가지가 쏟아져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돌파되고 있는 지금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하나오션 어떤 대응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내일도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댓글에 내일이라고 진짜 많이 달아주셨어요. 자, 보시다시피 댓글에다가 내일이라고 계속적으로 달아주셨던 분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제 이렇게 내일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내일 바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신고가를 갔던 하나오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내일도 신고가 가자, 내일도 신고가 가면서 시원시원하게 계속 올라가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내일도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내일도라고 달아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에 뭔데 이렇게 댓글이 많지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지금 4일 연속으로 매도세로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댓글에다가 내일도라고 달아주시는 순간 어떤 식으로 지금 작용할 수가 있겠다.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봐드리면서 내가 지금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세로 참여해야 되는 구간이구나 라고 하면서 매수세가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댓글에다가 내일도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하나오션 이렇게까지 꺾어서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던 이유는 뭡니까?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어느 쪽으로? 조선이랑 조선기자재 쪽 종목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이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도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물량 소화를 해주면서 정말 들어온 움직임을 보여줬던 현대임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꼬리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는 이런 구간을 지나서 지금 현대임스가 시원시원하게 꺾어서 올라가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소리요. 이렇게 한번 고점을 갱신해주는 척 해놓고 빼버렸다가 다시 한번 흐름 만들어줘 놓고 연속 상승 캔들 흐름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던 현대힘스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 음봉이 좀 발생했는데 이때 꺾어서 올라가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쌍봉을 띄워주는 척하고 여기서 아래꼬리 말아 올리면서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HJ중공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HJ중공업이랑 대한조선만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 이 조선 기자재 쪽 종목들은 많다 하더라도 조선 쪽 종목들은 몇 개 없는 상황에서 HJ중공업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상황이 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지금 대장주인 하나오션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소형주인, 그러니까 이 후속주로 활동하고 있었던 HJ중공업에서 수급이 이탈되면서 윗꼬리 음봉이 좀 발생하면서 오히려 하나오션이 더 치고 올라가는 이런 무대가 지금 마련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특징적인 건 뭐가 있냐면요, 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치고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하나시스템이 이런 구간에서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어떤 내용의 이슈가 불거졌었어요? 미국 정부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호주에 있는 오스탈이라는 기업을 지분 인수를 100%까지 해도 됩니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바로 한화 측에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내용으로 해서 이때 당시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게 하나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 마찬가지로 오스탈 관련한 속보가 좀 나와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시에 나온 기사인데, 하나 오스탈 인수 청신호라고 하면서 반대 일색이던 창립자가 38년 만에 이사회에서 퇴임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되시죠. 자,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기 앞서서 지금까지 오스탈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오스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소형 함정함으로 만드는 것에 굉장히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방산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같은데 이거를 하나 측에서 인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측에서 요거를 허가를 해줬다라는 말씀이고 100%까지 인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호주 정부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100%까지 하면서 넘어가는 거 원치 않는데라고 하면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오스탈의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갑자기 하나 측에서 나타나면서 아니 우리는 오스타를 100%까지 인수할 생각은 전혀 없고 19.9%까지만 인수해서 전략적 협업 단계로 나아갈 거다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박을 해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분명하게 영상에서 짚어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진출해야 될 방향이 뭡니까? MRO 시장을 발판 삼아서 이 군함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군함, 소형 수상함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이 오스탈에 대한 지분 인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호주 오스탈 인수가 청신호가 켜지면서 반대 일색이던 창립자가 38년 만에 이사회에서 퇴임했다라는 건요, 이제 호주 정부 측에서 19.9%까지 인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 더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기대감이 지금 반영돼서 하나 시스템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도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바로 이런 내용의 기사까지 나왔었는데 어제 나온 내용의 기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15% 관세는 얼마든지 협상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조선이랑 원전 협력은 홈런 카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무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미국 공화당의 정책 브레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데릭 모건 부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어디를 겨냥하고 있다? 중국을 지금 겨냥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깎아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건 부대표도 한국 기업들은 시장의 흐름을 앞서 읽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면서 조선과 에너지,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 협력은 양국이 번영할 말 그대로 홈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선을 통해서 여러분들 원래 있었던 관세를 어떻게 했어요? 25%에서 15%로 낮추게 된 요게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까지 지금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걸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냐면은 이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재료가 아니라고 좀 짚어드렸었어요. 자,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SK증권에서는 조선업 마스가 프로젝트 최소 5년 상승 모멘텀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거 지금 하나오션 5년 동안 들고 가야 되나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있을까봐 좀 말씀드리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전기차만 돌아다니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에코프로가 여러분들 전기차 만든다라고 해서 2030년에 상승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식이라는 건 선반영이 있기 때문에 먼저 상승음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하나오션도 하필이면 지금 보시다시피 5년 동안 과거에 전력에 상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자,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5년 동안 상승을 했다 보니까 5년에 걸쳐서 여기까지, 아니면 뭐 더 넘어간다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상승률이 높지 않아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좀 짚어드리자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과거의 시장과는 유동성 부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때 당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일어나기 전까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주식을 하는 인구수 자체도 늘었고요, 그리고 유동성 자체도 달라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 훨씬 더 수급이 세게 들어오면서 지금 올라가는 각도 자체가 이때랑 굉장히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때 광기 구간에서 올라갔던 각도랑 거의 유사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끌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상승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오션 이렇게 중간중간에 밀어버리는 구간이 대략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주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밀어버리면서 하나오션은 항상 상승 흐름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잘 버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또 음봉으로 밀어버리는 흐름이 또 연출될까봐 걱정이신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한번 해봐드리자면요, 이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양국 정상이 만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북한과 조선 관련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는데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면서 반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셀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아는 시장에서 노출된 재료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요런 패턴을 보여주면서 뒤늦게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놈들이 또 장난치고 있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고, 앞전에 보시다시피 신고가를 시원시원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이런 세론 발생했던 종목이 유한양행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어떤 구간에서요? 이런 구간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구간에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시장에 이미 노출된 재료로 뻔뻔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구간에서 먼저 갭을 띄워서 시장을 해놓고 올라가는 척하고 빼버리는 이런 패턴으로 음봉 마감을 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 놈들이 장난치면서 거래대금을 1조 3천억 가까이 발생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반응이 와 이게 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1조 3천억이 터진 장대 음봉, 롱바디 음봉이 발생해버렸네, 윗꼬리 음봉이 발생해버렸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 뒤로 다시 한번 흐름 만들어주면서 시원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줬던 게 유한양행의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개입해서 이 프로그램이 개입해서 장난을 지금 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 연출되면서 상승 웨지형으로 진행 중에 있다가 점점 이렇게 상승폭이 감소하다가요 이 구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5일선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던 유한양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패턴에서 우리가 엔캠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척하고 밀어버렸던 패턴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다시피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구간에서 음봉으로 밀어버리면서 매도를 진행했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는 잠 못 이룰 수밖에 없는 음봉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인데 자 보시다시피 신고가까지 야금야금 다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역대급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윗꼬리 음봉으로 밀어버린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 올라가 주면서 이 구간에서 철저하게 물량 소화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인 시세가 났던 엔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 하나오션 지켜보면서 이거 유한양행처럼 세론이 발생한 겁니다. 누구나 아는 재료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흐름 만들어주고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 주말 동안에 이 캔들 흐름만 지켜보면서 제가 월요일날 사실 좀 장대 양봉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화요일날 지금 신고가 돌파가 나와주는 상황에서 사실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단봉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더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이미 보여준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야금야금 타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급하게 올라가는 만큼 윗꼬리 음봉 같은 거 발생하고 위에서 머리가 뜨거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선 차라리 그게 아니라 야금야금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게 훨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당시도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슈가 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니까 급하게 무너뜨렸다가 다시 한번 흐름 만들어주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밀어버리는 구간이 무섭게 바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전에 상승 흐름 보여줬던 것처럼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로 좀 잡고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주봉 흐름상 어디서는 좀 저항이 예상된다. 16만원에서 17만원 구간에서는 저항이 조금 예상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2013년 14년에 있었던 매물대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 이걸 지금 매물대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제가 답변을 한번 해봐드리자면은 이거는 매물대라기보다는 심리적 저항이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2013년 14년에 물려서 단 한 주도 물타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평단가가 여기여서 내 본전이 왔으니까 매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질적 매물, 실질적 저항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거의 11년 가까이 물려있다 보면요 누군가는 이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물타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는 희석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만 여기 저항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발동하는 바로 매도 심리,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심리적 저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왜 이게 지금 유효한 관점인 거냐면 자 보시다시피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을 꽤나 많이 형성했었던 하나오션인데 어디서 저항을 받았던 거예요?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이 구간에서. 이것도 만만치 않게 거의 10년 이전에 있었던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항을 받았던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심리적 저항이 작용하면서 이 구간에서 쉬어가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을 했었고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올라갈 때 무섭게 밀어버리면서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리다 보니까 꺾이는 구간에서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을 반복적으로 잘 잡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하나오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복적으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구간에서 이전에 있었던 박스를 돌파를 나와주면서 시원시원하게 양봉이 출현했었던 이런 구간에서 돌파 매매 타점으로 안내를 한번 드리면서 눌림 매매 타점으로 이 구간에서까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좀 드렸었어요. 자, 돌파가 나왔던 타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7월 28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대응방 상단에 7월 28일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7월 28일날 여러분한테 뭐라고 보내드렸었냐면은 하나오션 보유하지 않고 계셨던 분들은 돌파 매매 타점으로 현 구간 진입시대 절반을 들어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7월 28일 이날에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다는 말씀이고 자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8월 20일날도 매수 타점 안내 한번 잡아드렸었는데 105,4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매수 타점을 반복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8월 20일이면 이때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때 이렇게 한번 2탄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어디로 21선 위로 복귀해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하나오션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2733-8461로 한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대응 타점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많은 참여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얼마 전에 20만 명 달성했는데 모두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하셔서 수익 많이 보시면요,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공유하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봤다라고 하면서 공유도 한 번씩 해주시면서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이고,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은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이 참여해보시면 되겠고,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시죠?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링크가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써져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를 딱 클릭을 해보시면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이라고 해서 써져 있는데 여기다가 한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오션 같은 대형주 하나 끌고 가시면서 여러분들 조그만한 종목으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 중에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 있어서 제가 그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스윙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그 종목까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스윙 종목 진행하기 앞서서 제가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요 매집주가 바로 STX 엔진이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제가 스윙 종목을 딱 드렸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재미없겠는데요 싶으시면은 사실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전에 진행했었던 STX 엔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검증을 먼저 해봐드리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영상 촬영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7월 28일이라는 말씀이고, 보시다시피 이런 종목으로 해서 매집주를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자, 어떤 구간에서 영상 촬영했던 거냐면요, 바로 이렇게 음봉 떠있고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STX 엔진을 매집주로 진행했었다라는 말씀인데, 이 차트의 모양을 유심히 기억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STX 엔진 어떤 구간에서 촬영했던 겁니까? 바로 이런 자리에서 촬영을 하면서 7월 28일날 촬영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7월 28일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차트 모양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음봉 떠있고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이 차트의 모양이랑 이 차트의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 연출됐던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대략적으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99% 정도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제가 이 다음번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이 이 STXN이랑 마찬가지로 전고점 부근까지 야금야금 타고 올라가는 요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번에 스윙 종목으로 가져와 왔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 N자형으로 올라가기 마련인데 위에서 조정을 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5일선 위로 계속 올라타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조정을 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지금 버티다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날아가는 케이스가 바로 STX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지금 보시다시피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 꾸역꾸역 올라온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물량을 매집하면서 보유 수량이 이렇게 증가해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실 거고, 역사적 신고가를 써줄 수 있는 세력은 뭐다? 가장 센 세력, 즉 뭐다? 주포 세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최근의 흐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딱 갖다 대놓은 상황에서 이 조선 기자재 쪽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꺾어서 올라오면서 5일선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보시다시피 거래대금이 아직까지 그렇게 빠르게 발생한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때처럼 거래대금이 발생한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장대 항목 한번 뽑아주면서 시원시원하게 신고가로 갈 수 있는, 역사적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역사적 신고가를 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위로는 천장이 없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스윙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2733-8461로 스윙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이 스윙 종목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는데, 나중에 이 종목도 STX 엔진처럼 상승하고 나면은 여러분한테 공개를 딱 해봐드릴 겁니다.
공개해봐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걸이라고 해야지 마시고 2733-8461로 스윙이라고 보내주시면요,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다 보니까요, 구독까지 눌러주시면서 문자 내용에 구독까지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이고, 자, 다시 한번 하나오션 얘기로 돌아와서 사실 하나오션이 근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짚어드렸던 건 뭐냐면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 해군이 20년 만에 태평양 3키나라고 하면서 미국 패권이 흔들거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지금 확인이 되시죠? 오늘 오전 6시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를 넘어서 태평양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막강한 조선업이 세계 해군력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조선 능력은 미국의 200배에 이른다라고 평가가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 배경은 바로 바다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분석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지금까지 원래 중국 정책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도광양회라고 해서 내 몸을 숨기고 힘을 키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어떻게 바뀐 지가 꽤나 오래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00년짜리 대계획이라는 말씀인데, 내륙으로 뻗어나가는 중국과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중국, 이걸 즉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1대1로라고 하죠. 이렇게 중화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야욕이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 이쪽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동남아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나가자니 남중국해에서는 시비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은 러시아가 중국한테 뺏어간 이후로 안 돌려주고 있는 땅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북한의 항구를 이용해서 바다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이걸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 입장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여기서 딱하니 갈아먹게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대만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야욕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만에는 하필이면 뭐까지 있습니까? TSMC라고 하는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저지하려고 드는 게 미국이다라는 말씀이고,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경제적으로도 견제를 하고 군사적으로도 견제를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관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군사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해군이겠죠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두 국가 사이에 태평양이 있기 때문인데, 이 해군력이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이 앞서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게 뭐예요? 이렇게 항공모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항공모함에다가 전투기를 싣고 다니면서 여기서 바로 가서 나가서 싸우고 여기서 돌아와가지고 급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대한 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항공모함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정들이 호위하면서 다니면서 이지스함 같은 함정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 옆에 있는 함정의 숫자가 지금 중국한테 밀려버린 지나 꽤나 오래된 상황이고,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싸워서 이길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 역전되면서 아득히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부임하자마자부터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나는 한국의 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K조선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 뒤로 시원시원하게 상승음이 나와줬었던 하나오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왜 하필이면 배라고 얘기했습니까? 군함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스닥 요동을 치면서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이 전쟁 준비한단다 하면서 엄청나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나스닥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살짝 돌려 말하면서 배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이슈까지 있냐면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에 있는 적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전략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이 매우 곤두박질을 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내수 경기가 굉장히 침체됐던 상황에서, 세 번째로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샤일이라고 해서 신부값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 성갈등이 엄청나게 심화가 되면서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출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실업률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섯 번째로 이 활용 점종으로 PF 대출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지금 부동산을 끌어올렸던 게 2018년도부터 문제가 되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아파트를 끌어올리다가 건설사랑 시공사가 줄도산하면서 올라가다가 만 아파트가 무려 몇 채? 9천만 채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가 대략적으로 1300에서 1400만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총 아파트 개수가 아니라 아파트가 미분양된 게 9천만 채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부의 혼란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것까지 있다? 예, 소수민족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불식시키고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대만에 대한 야욕을 외부에 있는 적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아니 2025년도에 이렇게 뻔한 전략이 먹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얼마 전에도 먹힌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전에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크림반도를 딱 가져와 버리자 무려 지지율이 89%까지 올라가는 이런 기염을 토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국 입장에서 이 크림반도가 뭐인 겁니까 여러분들? 대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지하려고드는 미국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군력을 지금 상승시키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해양 패권도 가져와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 지금 조선업을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의도가 갈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나 오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가 있냐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를 팔아서, 그리고 이제 군함을 팔아서 그 영업이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걸 노린다라고 하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배를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마스크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들?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쉽빌딩이 뭡니까? 조선이죠. 결과적으로 원하는 건 뭡니까? 배를 만드는 기술을 얻어가면서 숙련공을 증가시키고 싶다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 원하는 교류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이 숙련공이 생겨났는데 시간이 그냥 뚝딱 하는 순간 숙련공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이렇게 재료 소멸로 끝날 수가 없는 이런 프로젝트가 바로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하나오션 올라가다가 이렇게 흔들어버리는 구간이 나오는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짚어드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하나오션 시가총액이 37조 정도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조선 기자재 종목 스윙으로 가져왔으니까 이 스윙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포트에 딱 구성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오션 타점 안내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하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스윙 같은 경우에는 스윙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둘 다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스윙이라고 보내주시면서 마지막에다가 구독이라고까지 한 번씩만 여러분들 부탁드리면서, 하나오션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여러분한테 영상 촬영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영상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